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에 불출마한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이가 26일 다음 대선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 도전이라며 반드시 보수 쪽의 단일 후보가 돼 본선에 진출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개코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유승민, 네가 보수면 파리도 새라고 우기는 꼬라지가 되는 거다. 이제 우파 유권자들이 유승민이의 뒤통수를 후려칠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우파 지지층이 우파 정당 간판되고 좌파당 이중대로 변신하고 있는 미통당에게 희망 버리고 있으니 유승민이가 대선 후보 되기 전에 미통당이 먼저 참여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총선 투표지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전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신한 이유가 무엇인가? 투표지 분류기에 USB 포트와 무선 송수신 기능이 포함된 포트가 설치된 이유를 밝혀라. 관외 사전 투표지의 보관과 배송 안전을 위해 선관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선거의 투명성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한 해명 절차를 거쳐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규모, 트루스 포럼, 우붕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개질의 내용입니다. 이들 단체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부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중앙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우붕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우한갤러리 회원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말로 중국 문화혁명 당시 탄압받던 지식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세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4.15 총선 관련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라고 선관위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은 선거 부정 의혹의 제기 단계를 지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만이 남았다.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혹이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세 단체 공동 성명 발표에서 제시한 선거 부정의 증거는 투표에서 자연 발생으로 보기 힘든 균이라고 규칙적인 통계 결과 도출,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와 통신했다는 증언, 불법적 QR코드 사용과 투표지 분류기에 QR코드 해독 기능이 있다는 증언,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표로 분류, 사전 투표용지가 서로 여백이 다른 점, 투표함 봉인지 훼손, 관외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 미설치, 투표지 보관 상자가 잠금 장치 없이 개방된 점 등입니다. 이들 세 단체는 성명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증거를 들며 사이버 위험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과 제도를 맹신하고 구체적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투표지, 투개표 현장에서 사용된 모든 장비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 통신 내역 등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며 진행 중인 선거 소송과는 별도로 검찰, 경찰, 감사원, 외교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각자의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윤미향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지난 18일에도 윤미향이를 고발했던 단체입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윤미향과 배우자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5채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자금의 출처가 의심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윤미향이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를 5채나 구입한 사실은 급여가 박한 시민단체 활동가임을 감안하면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의 수사 의뢰 배경에는 전날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가 거스리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 곽상도 의원은 윤미향 부부와 윤미향의 부친이 5채 집을 모두 현금으로 샀다고 주장하며 자금 출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6일 온라인 누리꾼 만여 명 이상의 화나열을 클릭하며 분개한 뉴스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모금액으로 밥값 못 쓴다라고 말한 내용을 소개한 기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26일 이용수 할머니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모금 뒤 배가 고파서 윤미향에게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한 데 대해 시민단체에서 혹은 촛불을 많이 경험하는데 거기서 모금한 돈으로 누구 개인에게 누가 밥을 먹자 그래도 지출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 기부금을 쓰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럴 때는 윤미향이 사실은 사비로 사들이는 게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분히 윤미향을 옹호하고 두둔하기 위한 발언인데요. 애초부터 이렇게 공사 구분이 뚜렷했다면 30년 지기 이용수 할머니 입을 통해 회계부정 의혹 따위는 터져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윤미향을 옹호한 최민희에게 여러 가지 물어볼게요. 국민들이 기부금을 왜 냈을 거라 생각하나요? 기부금 모금할 때 할머니들을 왜 전면에 내세웠나요?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기부금을 모금한 거 아니었나요? 배고프다는 할머니에게 밥을 사드리는 게 할머니를 위하는 게 아닌가요? 국민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기부했을 겁니다. 할머니들께 밥 사드리고 영수증 회계 처리만 제대로 하면 이걸로 트집 잡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의기억연대 실상이 회계장부가 구멍가게 수준으로 엉망진창이라죠. 오히려 기부금으로 직원급여 지급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기부금으로 판공비 지출해도 당연 안 되는 거고요. 또한 기부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는 더더욱 안 될 겁니다. 지금 검찰이 조사 중이니 기부금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흔적이 드러난다면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기부금 유용 처벌도 받는 게 맞는 거겠죠? 정말 기부금을 얼마나 알뜰히 사용했는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윤미향이는 지난 2014년 6월 9일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할머니를 지극정성 모시고 당뇨에 잘 맞는 음식도 해드리고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이 개인 계좌에 3억 원 정도의 잔고가 있다지요. 이처럼 윤미향이는 할머니들에게 잘 해드린다고 모금한 게 빼박 증거로 남아있어요. 최민희에 이어 민주당 강창일이도 개코 같은 소리에서 온라인 누리꾼들을 격분시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영수 할머니가 지난 25일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가운데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윤미향의 회계 부정 등이 드러날 경우 모든 정치인과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통상적으로 회계 부정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건이 드러나게 된다면 윤미향이 책임을 져야 하냐는 질문에 윤미향 그분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힐 지경인데요.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을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거죠? 국민에게 정의기억연대 회계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나요? 강창일은 저런 사고로 이제까지 어떻게 국회의원 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 정치인 수준 알만합니다. 해당 소식의 온라인 누리꾼들 역시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 있으니 멀쩡한 나라가 불쑥으로 가고 있지. 민주당 뽑았으면 책임져야지. 난 뽑지도 않았는데 왜 책임져야 하냐라는 댓글 반응 일색입니다. 검찰이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이후 주말을 반납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미향의 임기가 30일부터 시작하는 만큼 그전까지 최대한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윤미향은 불체포 특권을 지닙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사부는 주말에도 모두 출근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윤미향의 금융계좌 등을 분석했습니다. 검찰의 정의기억연대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관련 의혹, 윤미향 개인계좌 모금, 그리고 안성 쉼터 매입 의혹입니다. 검찰은 20일과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정의기억연대와 그전신인 정대협의 후원금, 정부 보조금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기부금 사용 등에 대한 기록 확인을 위해 이사회 회의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영장에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기재됐다고 합니다. 회계 처리를 부정확하게 하면서 후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윤미향의 개인 계좌를 조회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윤미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압수수색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의기억연대가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정대협 시절이던 2012년 지정기부금으로 안성에 있는 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달 쉼터 부지와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매입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먼저 한 뒤 관계자 소환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온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관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한 뒤 관련자를 소환해 책임과 경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정의개혁연대 직접 수사를 지시한 윤석열,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 관련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이런 이중 플레이하는 윤석열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소식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대검찰청의 사의로 부정선거와 관련해 수사를 요청했지만 대검은 해당 사건을 민경욱 의원을 강압수사했던 국상우 의정부지검 검사에게 맡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대검이 의정부지검 국상우 검사에게 맡겼다며 설마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지시한 건 아니겠죠?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시한 저에 대해서 2번이나 몸수색을 지시한 자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맡기겠다는 거냐며 웃음을 참기가 어렵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제가 고소한 국상우 어영검사에 대한 고소사건도 국상우 검사에게 맡기실 거냐며 제가 고소한 검사가 부정선거 수사를 참 잘도 하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국상우 검사는 민경욱 의원 몸을 강제로 2차례나 수색하고 변호인들의 몸까지 수색하겠다고 협박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조선일보가 25일 부정선거 의혹 기사에 이어 26일에는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는 김대중 칼럼을 통해 주권자의 권리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칼럼은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이 판결의 영문 골자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5년 실시한 독일 연방하원 의원 선거에서 컴퓨터로 결정된 투개표에 항의하는 시민 고발 사건 2건을 판시하면서 그 사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즉, 투개표의 모든 과정은 헌법상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시민적 재검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판결에서 주시하는 것은 2가지다. 하나는 선거의 공공성, Public Nature of Elections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이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선거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행사라는 의미인 것이다. 즉, 컴퓨터 서버니, QR이니 바코드니 하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설정해놓고 자기들만의 암호처럼 까불어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의문이 있는 시민은 구체적 증거 없이도 누구나 언제나 투개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시 보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작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일 수 있다며 재검표 요구는 주권자의 권리라고 칼럼은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